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요즘 단풍놀이, 가을 축제로 지역 경제가 다소 활기를 띠는 모습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전반적인 체감 경기가 상당히 부진한 데다 지역 경기 침체는 더 뚜렷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지역 경제가 농업, 수산업, 축산업 등 1차 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1차 산업이라는 게 계절과 날씨에 따라 수입이 불안정하기 마련인데요. 이 기후위기로 인한 변화, 또 재해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죠. 더욱이 각 지역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점점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인구 소멸, 지방 소멸이 운운되고 있는 어려운 현실인데요. 이런 구조적인 큰 변화를 극복할 해법 마련도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지역 경제는 각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1차 산업을 통해서 지역민들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할 수 있고요. 또 1차 산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지역 경제가 더 탄탄하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텐데요. 단순한 경제 성장 외에도 식량 안보와 자원 관리 같은 사회적 가치를 보호하는 역할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죠. 자, 그럼 이런 1차 산업, 또 지역 경제의 위기 어떻게 극복하고 살릴 수 있을까요? 오늘 KBS 일라디오 특별기획 우리 경제 나의 전략 일부, 우리 오늘 아침 일라디오 시간에는요, 1차 산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 경제의 현실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 모색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10월 23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립니다. 요즘 농가에서 이 작물 수확이 한창인데요. 올해 이 작물도 이 폭염 등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생산량이 작년보다 20-30% 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작물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가장 당분이 높아져서 제철을 맞고요. 뜨끈한 간식이어서 겨울철에 잘 어울리는데요. 옛날엔 리역과 드럼통에서 구워서 팔기도 했던 누구나 좋아하고 다이어트식으로도 인기인 이 구황 작물은 무엇일까요?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네 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KBS 일라디오 특별기획 우리 경제 나의 전략. 우리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나의 전략을 찾아봅니다. (1차) 산업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온 가장 오랜 산업이자 미래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산업이죠. 지역 경제는 바로 이 1차 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고요. 전통 문화랑 관광업까지도 연계가 돼서 또 다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데요. 기후 위기와 인구 변화의 문제로 이런 1차 산업들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특별기획 우리 경제 나의 전략 일부,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에는요, 농업을 중심으로 한 1차 산업의 지금 현황이 어떤지, 또 어떤 지원이 필요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지 정책과 현장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분을 모셨는데요. 농업농민정책연구소의 이수미 부소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나는 도시농부 네트워크의 홍전기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목요일 우리 농수산 이슈를 함께 해주고 계신 한국농정신문의 편집국장이셨더라고요. 이렇게 높은 분이셨습니다. 네, 원재정 기자님.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언제 또 국장님이 되신 거예요? 어쨌든 자, 먼저 전화로만 늘 뵀던 우리 원재정 기자님이라고 할게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정정해서 불러드려야 아니요, 되니까 어떻게 기자 된 거예요?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원 기자님이 들려주신 소식들이 우리 농업을 중심으로 한 1차 산업의 현실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그죠? 네. 그 현장의 목소리랑 바람을 많이 대변해주고 계신데 오늘 그런 이유로 지금까지 부족했다 전화로는 내가 나서야겠다. 직접 스튜디오까지 나오셨다고요. 네, 매주 목요일 농수산 이슈 코너에서 전화로 인사드리고 있는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입니다. KBS 일라디오 특별기획을 통해서 이 1차 산업인 우리 농업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소식을 듣고 제가 굉장히 기뻤고요. 그래서 욕심을 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예.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들이 처해 있는 상황 열심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청취자분들께서 반가워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수미 부소장님도 현장과 정책에 대해서 많은 목소리를 내주고 계신데, 글쎄 농민정책연구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정책적인 연구 활동을 주로 하시는 건가요? 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농업과 관련된 정책을 주로 연구하는 민간 연구소입니다. 이 정식 명칭은 농업농민정책연구소 여름인데 이 여름은 농사, 수확을 의미하고 우리 농민들의 땀방울이 열매를 맺기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여름이 아니라 여름. 순 한글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뜻이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그리고 이제 직접 농사를 짓고 계시기도 하는 우리 홍전기 회장님. 나는 도시농부 네트워크는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인가요? 네, 저희들은 은퇴를 아직 안 하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은퇴를 하신 분들,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식탁, 예, 먹거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서 풍요롭게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모인 단체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 농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도 시키고 또 저희들이 직접 지은 농작물을 그걸 판매를 하기보다는 봉사활동을 하는 지역사회에 좀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장애인들 이분들한테 음식 봉사, 그다음에 또 11월이면 김장을 하잖아요. 그때 김장 봉사를 해서 그분들의 생활을 도와드리고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예, 교육과 봉사. 네. 되게 두 글자가 빠졌네요. 나는 멋진 도시농부 네트워크. 멋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 출퇴근하는 도시농부 생활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럼 언젠가는 전업농사를 하실 계획도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출퇴근이라고 하면은 실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은 주말에만 농사를 짓고 저같이 은퇴하신 분들은 주중에도 가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이제 그런데 실제 제가 은퇴한 나이가 54세거든요. 좀 빨리 하셨네요. 좀 빨리 했죠. 근데 실제 요즘 세대로 보면은 55세 이상의 60세 돼야 이제 은퇴를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 농사가 저도 지어보니까 저도 처음 지어본 농사였는데 사실 힘듭니다. 근데 이제 60세 때 나왔다고 했을 때 그 체력으로 처음 농사를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전업을 한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현실적으로 좀 확률이 낮지 않을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전업을 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 같습니다. 네. 1차 산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고 있어서 이 시간이 마련이 된 건데 그 이수미 부소장님에게 여쭐게요. 지역 경제에서 1차 산업의 비중이 여전히 크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물론 과거 이 1980년대 이전에 비해서 국가 경제에서 우리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뭐 국내 총생산 GDP 비중은 좀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국가 경제 발전의 근간이었던 1차 산업이 갖는 가치와 그 중요성은 여전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농업 분야로 좁혀보면요.
그 우리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로 평가받고 있나요?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작고 전통적으로 중소농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농업은 전통적인 농업 강대국이라고 불릴 수 있는 미국이나 네덜란드 이러한 유럽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이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취약한 점이 많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 농업이 갖는 장점 그리고 우리 농업이 갖는 우수성이 크기 때문에 이 경쟁력이라는 기준만으로 평가해서는 제대로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소농이 많아서 약간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건가요? 네, 어떤- 규모가 작은 이 영세한 농민들이 많다라는 그런 특징을 좀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시에서는 어쨌든 굉장히 풍족하고 먹거리가 넘쳐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잘 못 느끼는데 농업을 비롯한 1차 산업이 위기라는 말은 많이 듣기는 했어요. 어떤 점에서 위기로 보는 걱정들이 나오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원 기자님. 네, 말씀하신 대로 도시에선 이 농업농촌의 위기라든가 이 농민들의 어려움을 잘 모르기도 하고요. 또 관심을 갖기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농업이 위기라는 건 여러 지표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농촌에 사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농지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기후 조건도 적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농사를 짓는 사람, 농민이 있어야 하고요. 현재 가장 큰 걱정이 농사를 짓는 사람과 또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 모두 줄어들고 있다는 점인데요. 사람이 준다. 예. 온 동네 사랑반 역할을 하던 마을 회관을 아예 잠가두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고요. 또 유동인구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읍내 상가들이 도시화다 이렇게 일찍 문을 닫아요. 하루가 굉장히 빨리 이제 종료가 되는데 간혹 취재가 늦어져서 저녁을 먹으려고 다니다 보면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해서 굶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농지 같은 경우도 각종 개발 사업으로 사라지고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충북 진천의 관짐이라는 굉장히 아름답고 예쁜 아기자기한 그런 마을이 네. 이 그 마을을 포함해서 산업단지로 그 일대가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농업진흥구역으로 보호하던 농지조차 다 파헤쳐지고요. 가족처럼 어울려 살던 마을 공동체가 붕괴되는 상황들을 한국농정신문에서 연속 기획으로 보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 홍 회장님은 직접 농사를 짓고 계신 입장에서 우리 농업이 좀 위기다 아니면 또 예. 경쟁력이 있다 이런 거 어떻게 체감하고 계신가요? 체감이 되시나요? 이제 방금 저 원 기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지금 농작물의 저 브랜드가 바뀌고 있잖아요. 농작물의 브랜드. 아까 말씀하셨지 저희는 이제 전통적으로 노지 작물을 많이 키우지만 지금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아열대 작물들로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 농장이 파주에 있는데 거기서도 아열대 작물 무화과도 크고 저 차유태도 키우거든요. 야, 상상할 수 없는 일이네. 기름입니다 지금. 그리고 전문적으로 저 아열대 작물만 키우는 농장도 고향에 하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근데 또 이게 이 변화에 따라서 이 이제 농작물을 생산을 하면 이게 소득 증가로 바로 이꼬르가 안 돼요. 연결이 안 돼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 나는 도시농부 네트워크 활동을 한 7, 8년째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관심 있는 건 작물의 생산도 있지만 이제 가공이나 유통을 어떻게 할지에 아주 관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가 지금 감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거에 지금 모든 교육기관이나 그다음에 우리의 관심도가 전환이 됐어요 이미. 그 유통에 신경 쓴다는 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존에 저희가 이야기를 하면 농협의 하나로마트 그다음에 뭐 우리 어떤 지자체에서 하는 행사에 있어서의 장터 개념 뭐 그다음에 생협 뭐 이런 데 이렇게 납품을 하잖아요. 이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던 부분이 이제 단체로 아니면 어떤 기관에서 주관을 해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더 유리해서. 그렇죠. 예. 그리고 편하죠. 관리를 해주니까. 그다음에 요즘은 농업에서 법인화되는 경향도 많고. 네.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농업의 방식이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후 변화, 기후 문제 얘기가 나왔는데 확실히 자연재난이나 전염병 같은 이런 문제들이 과거에 비해서 큰 영향을 끼치고 있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농업재해가 이 빈번화되고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예를 들어서 올해 7월에만 해도 이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호우가 좀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부여, 익산이나 논산 등과 같은 이 전통적인 농촌 지역에 이 화천이 유실되고 그래서 농경지가 막 침수되고 시설하우스가 침수되면서 그 지역에 특히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록적인 폭염으로 병해충도 증가했고 농작물의 이 작황도 부진해지고 그로 인해서 수확량도 감소하면서 이 농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이 예전에 비해서 더 극심해지고 지금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생산하기도 어려워지고, 그죠? 현장에서 많이 느낄 것 같은데 생산비나 수익성 이거는 어떻게 나타나나요, 원 기자님? 농가 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5천만 원을 넘어섰다.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이거 네, 저희도 한번 5,083만 소개한 원.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5천만 원의 농가 소득 중에서 본업인 이 농사를 지어서 번 돈, 그러니까 농업 소득, 농가 소득 말고 농업 소득은 1,000만 원대에 불과합니다. 소득은 엄청나게 낮네요. 네, 1,114만 원에 이제 그렇게 조사가 됐는데요. 2023년에만 1,000만 원대가 아니라 이 평균 농업 소득은 조사 기준이 확립된 200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결같이 1,000만 원대입니다. 소득은 늘지 않았다. 네, 전혀 늘지 않았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2023년도 농업소득이 1,114만 원인데요. 20년 전인 2004년 농업소득이 1,205만 원. 그러니까 20년 전보다 작년이 더 낮은 이 농업소득이 더 낮았다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얘기만 들으면 도대체 농사를 왜 짓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예. 그래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 나오다 보면 아마 청취자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 농산물의 가격이 불안정하고 이래나 저래나 그러면 그 잘 나오지도 않고 막 매년 사과가 없다 어느 해는 또 뭐가 없다 막 이런 말이 나올 바에 수입을 하면 되지 않나? 아이고 이제 너무 화내시는 거 아니에요? 가슴이 덜컥하네요.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자님. 이번에 배추 수입하잖아요. 네. 김장 배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그게 답은 아니잖아요. 무조건 수입이 답은 아니다. 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 기자님? 네, 이게 욕하지 마시고요. 농산물을 수입한다는 건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기적으로 남의 거를 계속 갖다 먹는다는 거는 결국 우리 기반을 없애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답답한 게 농축산물을 수입해서 소비자한테 도움이라도 된다 그러면 그나마 좀 덜 억울한데요. 수입업체, 유통업체 이런 이윤들 다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소비자 가격을 낮추겠다고 들여온 그 수입 농축산물이 결국 그 역할도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 이해가 안 돼요. 이거 맞는 건가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저도 이 수입과 관련된 저희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농업 정책 자체가 좀 수입 의존 정책이 큽니다. 그래서 식량 자급률의 하락과도 연결이 되는데 지금 당장 물가가 그러니까 가격이 좀 높다고 해서 이렇게 수입에 의존하는 게 계속해서 이어지면 지금 당장의 이 공급량을 늘리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국에서 이렇게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 수급 불안정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결국에는 우리 국내의 이 생산 기반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그런 사례는 생기기 때문에 이 수입 의존 정책은 근데 그거는 너무 알겠는데 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기후 위기 있다 그러죠. 네. 또 고령화 있다 그러죠. 네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자체도 생산이 잘 안 되는 상황이에요. 또 경쟁력도 계속 떨어진다고 하고. 근데 그 와중에 수입까지 하지 말라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방법은 없으면서 야 이건 안 좋으니까 하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해? 라고 했을 때 답답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 드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국내 농업을 좀 농업 기반을 강하게 건실하게 하겠다는 정책이 있으면 지금보다 상황은 굉장히 나아질 건데요. 그런 그 정부의 그 농정 철학이 굉장히 빈곤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계속 힘들면 비싸지면
사서 수입. 수입해서 국내 생산 기반을 계속 더 약화하게 시키는 이 악순환들이 계속 순환이 되다 보니까 농촌은 점점 더 국내 이 농촌 기반은 더 사그라들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어떻게 여기서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네. 세계에서 근데 한때 1위 부자가 빌 게이츠였잖아요. 빌 게이츠가 사실은 미국의 농지왕입니다. 서울에 1.5배 규모의 농지를 가지고 있어요. 네. 왜냐? 물론 빌 게이츠가 천재기도 하지만 빌 게이츠는 이런 기후 변화나 환경에 의해서 식량이 부족하다는 걸 미리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자고로 정책이나 전략이라고 하는 건 저희 이 민초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국가나 뭐 지자체 쪽에서 좀 더 장기적이고 좀 긴 호흡으로 좀 설계를 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좀 이제 느낌이 옵니다. 그러니까 다 어려운 상황인데 어렵다고 수입 해결 이게 아니라 할 건 하되 준비를 하자는 말씀이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국내 농업의 체질 개선에 굉장히 좀 신경 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힘을 키워야 된다. 이 노력 없이 그냥 수입만 하자. 이거는 네. 잘못된 거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1차 산업에서 청년들을 육성을 어쨌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지원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많이 나오지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런 정책들이 나와도 뭔가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우리나라 이 청년농 정책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뭐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이나 임대형 스마트팜 등의 이러한 사업을 좀 대표적으로 좀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이 투자 비용이 막대하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투자 비용을 정부 정책 자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게 스마트팜으로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생산을 하면 이걸 유통을 해야 되고 결국에는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 판로가 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정부 정책에서는 스마트팜, 그러니까 그 대형 생산 좀 편한 노지 생산보다는 편하게 좀 기술로 할 수 있다라는 이런 특징만 부각이 되고 이러한 판로 부분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보면 청년농이 이렇게 짊어져야 하고 있는. 아까 네. 홍 회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맥락 아닙니까? 만들면 뭐하나 제대로 팔기가 어려운데 약간 이런 맥락으로 들리는데요. 뭐 일관된 방향이죠. 사실은 농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실 힘들다 어렵다 이게 전제를 깔고 시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KBS 일라디오 특별기획 우리 경제 나의 전략 일부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정책과 현장 전문가 세 분과 1차 산업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특별 기획 우리 경제 나의 전략을 듣고 계십니다. (1차) 산업과 지역 경제가 어려운 현실에는 참 풀기 힘든 기후 위기 그리고 인구 변화의 문제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국제사회에서는 식량 주권 또 식량 안보의 중요성과 제도화 흐름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이 코로나19 팬데믹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이 전 세계에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던 이 농식품 무역 시스템 문제점이 여실히 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자국 내에서 식량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수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각국에서도 이렇게 절실히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식량 주권 제도화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쿠바 같은 경우는 2022년 식량 주권법을 제정했고 그리고 올해 일본 같은 경우는 식량 안보 확보 그리고 농업의 지속적 발전 등의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식료 농업 농촌 기본법을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식량 자급률이 낮은 편인가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최하위권에 속할 정도로 그래요? 예. 아주 낮아요. 이거 굉장히 문제 아닙니까? 예, 식량 자급자족이 안 되는 상황이 언제든 올 수도 있겠다. 상황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1차 산업은 정말 중요한 건데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네, 원 기자님부터 얘기하시죠. 예. 근데 먹거리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권이잖아요. 먹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농업이 그렇죠. 그만큼 더 중요한 네네네. 건데요. 저는 이제 농업을 전체 산업의 뿌리 산업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반도체, 자동차, 스마트폰, 뭐 여러 첨단 산업들이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일을 농업이라는 걸 좀 가치를 좀 삼았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우리 사회가 농업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가치를 너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네.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농업 문제가 주요 뉴스였어요. 예를 들면 추곡 수매가가 결정이 됐다. 9시 뉴스에 추곡 수매가가 얼마가 됐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농업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됐었는데 지금 뭐 농업을 주요 뉴스로 다루지도 않고요. 거의 없죠. 만약에 다룬다고 하면 물가, 네. 물가 관점에서의 보도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수단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 문맹이라는 말 있잖아요. 글자를 모르고 이런 거 문맹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는 이 농맹 현상이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이런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뭐 개인의 문제는 결코 아니고요. 이 우리가 이제 농업에 대해서 배우고 현장에 대해서 인식하는 이런 교육의 기회가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 좀 취재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습니다. 교육을 늘려야 한다. 또 다른 생각 가지신 분 있을까요 혹시? 저 같은 경우는 답이 현장에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언론에서.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자체나 그다음에 이제 각 지역마다 있는 농업기술센터 뭐 이런 데서 이제 회의를 하거나 의견을 구하고 이렇게 가보면 실제로 이미 다 결정된 걸 알려주거나 지시하거나 협조 요청을 하는 차원이지 저희들의 의견들이 예. 묻질 않나요? 들으려고 하는 모임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미 설계가 완료된 걸 불러 모아서 하는 거지 뭘 하기 위해서 이런 건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어떤 정책이 좀 현장성,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라는 소리겠죠. 예. 특히 또 하나 지적할 건 이게 관주도예요. 정부가 주도하는. 우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을 또 포괄해서 자기들 중심으로 가려고 하고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현실에서는 민관이 이질적으로 활동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 1차 산업의 젊은 세대들이 가서 혁신을 일으키는 그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농촌 고령화돼 있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제 후계 인력이 와야 되고 청년 농민들이 모여야 되는데요. 지금 현실 여건상 농사를 지어서 소득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어느 누가 와도 누가 가겠습니까, 사실? 농촌을 예. 또 소득 문제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뭐 쉽게 이게 떠날 수 없는 올 수 없는 상황인데요. 스마트팜 혁신밸리 같은 경우도 청년농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대대적으로 막 홍보하고 혁신밸리를 만들어서 단지화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런 비전만큼 실제 청년 농민들을 육성하지 못하는 이런 폐해들도 좀 있는데 아직 기술력이 그만큼 뒤따르지 않고요. 아까 이승민 부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생산은 잘 했다고 해도 이게 출구 전략이 없는 거예요. 팔 때? 네. 그러니까 비용이 일반 노지 농사보다 굉장히 많이 들여서 농사를 짓고 어렵게 농사를 지었는데 시장에 나가서 제값을 못 받는다거나 출구가 없으면 소비처가 없으면은 이 농산물을 어떻게 처치를 못 하거든요. 네. 아무리 좋은 시설에서 최첨단 시설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소비 기반이 확보가 안 된다면은 다 그림의 떡인 거죠. 근데 방금 이제 청년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제가 있는 농장 주변에서 제가 제일 젊거든요. 사실 저도 젊을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상정에서 서울 생활을 했듯이 사실 젊은 세대 보고 강제로 남아 있으라고 하는 건 그건 어떻게 보면 고문이죠. 그쪽 입장에서. 그래서 제 입장에서 보면 저도 은퇴한 세대지만 지금 현재 제 1, 2차 베이비 부머가 퇴직을 2차가 시작을 했거든요. 64년도부터. 오히려 시니어 세대들의 지원을 더 많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청년들을 육성하려고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시니어 세대들은 일하려고 하는 의지나 자본력도 있죠. 그러잖아요. 경제력도 있고 오히려 그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꿈을 향해서 더 80세까지 앞으로도 20년 정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청년용에 대한 만큼 시니어에 대해서도 한번 집중을 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약간 효율이 떨어져 보이는 청년들한테 집중하기보다는 외려 지금 조금 나이가 있는 세대지만 일할 의지가 강한 분들에게 지원을 좀 더 해주고 정책적인 혜택을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물론 이건 정확히 말씀을 해야 하는데 네. 시니어 세대들에 대해서 뭐 우대라고 그런 게 아니고 시니어 세대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거고 장기적으로 볼 때 청년농은 중요하죠. 그리고 네. 현재 방향이 그렇게 맞고 있다고 보고 그런데 실제 진행되고 있는 정책의 어떤 예산 지원이나 이 프로그램들을 보면 지금 저 청년의 나이를 몇 살로 잡고 계신 줄 아세요? 농촌에서는 청년의 기준을 40대 이상으로 올리려고 해요. 지원 제도가 젊은 세대로 가 있어요. 농촌에 있는 40대 이상은 지원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사람이 농촌에 가면 그냥 농막 하나 지어놓고 그냥 노르라는 의미지 가서 농사를 짓겠다고 했을 때 장려책이 없어요. 사실은 진짜 짓고 싶은데 진심으로. 예. 말씀 나누다 보니까 좀 1차 산업의 젊은 세대들이 가서 혁신을 일으키는 그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청년들이 1차 산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들이 어떤 게 있나요? 네, 그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농업의 특수성, 청년의 특성들이 잘 맞물리는 정책이 발굴되면 이것도 굉장히 좀 시너지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정책 준비하고 있는 부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1차 후계 청년농 육성 기본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난해부터 청년 농민들에게 필요한 초기 소득 아무 기반 없이 오니까 초기에 소득이라든가 농지 구하기 어려운데 농지를 좀 지원한다든가 자금을 지원하고 살 집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이 사업이 있는데요. 농촌에 정착하고 싶은 청년이라면 이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내가 농사를 짓고 살겠다 하는데 나이가 만 19세 이상 40세 미만 조건이 있고요. 홍 회장님이 얘기한 게 딱 나오네요. 40세 미만까지만 그 나이대의 청년분들이 나 농촌에 가 살겠다 몇 가지 필요한 서류들을 이제 준비를 해서 정부에 이제 지원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에 선발이 됐다 그러면 정부가 1년 차에 정착한 1년 차에는 매월 110만 원을 지원을 하고요. 네. 정착한 2년 차에는 100만 원 지원하고 3년 차에는 90만 원을 이걸 그냥 현금으로 매달 주는 게 아니라 바우처 카드를 지원을 해요. 그러면 필요한 생필품을 구입한다거나 농사에 필요한 이런 비용들을 좀 이 바우처 카드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또 대출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농사를 조금 많이 짓고 싶은 사람들은 5년 거치 20년 상환의 조건으로 대출을 좀 받고 있고요. 또 영농기술 지원도 받고 있어요. 굉장히 이제 영농에 목말라 있지만 기술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은행을 통해서 농지를 임차할 때도 청년 농민들한테 우선 지원되는 이런 혜택도 있으니까요. 농사를 짓고 싶은 청년들 만 40세 비만 그런 청년들은 회장님 좀만 참으세요. 네. 정책들을 좀 힘드시죠? 예. 꼼꼼히 살펴서 계획서를 좀 잘 살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지만 또 이제 홍 회장님처럼 은퇴 후에 나도 가야지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많으실 거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혹시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 40대 이상 은퇴자들한테도 제도가 많아요.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귀농지원센터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지원하는 제도도 많긴 많습니다. 예, 근데 이제 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주안점을 어디에 포커싱을 어디에 하느냐를 이제 저는 시니어 세대를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고 실질적으로 은퇴자들이 이렇게 이제 그 우리가 한국 사람이 고유에 가지고 있는 DNA 속성상 그 모 방송국의 자연인이 지금도 유행을 하잖아요. 그런 자연 생활이나 농촌 생활
덧붙여서 전원 생활. 근데 지금 뭐 국가 정책적으로나 언론이나 모두가 이 은퇴 세대들은 그냥 단순히 로망이죠. 로망. 은퇴를 어떻게 재미있게 즐겁게 사느냐에 여유로운 삶으로 몰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베이비 부모가 중요한 건 그동안의 세계 경제를 이끌어왔던 이 베이비 부모가 은퇴함으로써 공백기를 다시 이 세대가 채울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을 하고 있는 시기거든요. 그랬을 때 이분들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 그래서 저도 처음에 퇴직을 했을 때는 로망을 가지고 농장도 사고 같이 와서 삼겹살 구워 먹고 여기에 주안점을 뒀지만 저도 이제 7, 8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제 생각이 달라지죠. 왜냐하면 주변에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제 직접 그 하나로마트에 납품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다시 진입하는 세대들은 뭔가를 하려고 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은퇴하는 세대들도 이미 사고방식이 바뀌어 있다는 걸 전제로 깔고 우리 스스로도 뭔가 좀 생산성도 높이고 수익도 좀 창출을 해야겠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니 이제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깔아줘야 더 적극적으로 이쪽에 좀 포커싱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책임이나 공공정책의 강화에 있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각자 한마디씩 해주시죠. 먼저 소장님부터. 예. 네, 저는 이 아까 앞에서도 계속 나왔지만 가격 불안정의 문제, 이 수급 불안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저는 상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공공급식 확대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급식이요. 네. 예. 그래서 이 공공급식을 통해서 뭐 군부대나 아니면 여러 공공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 이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공공급식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원 기자님. 네. 오늘 특집 방송 준비하면서 제가 정부에 지금 좀 요구하고 싶은 정책 주문이 뭐냐 농민분들한테 여쭤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을 여쭤봤는데 공통적인 건 쌀농업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쌀은 우리 그 농업의 굉장히 주춧돌 같은 기둥 같은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제 샤인머스켓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소득 장목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죠. 초기에는 굉장히 예. 고가에 판매가 됐다가 너도나도 지으니까 가격이 지금 폭락했고 품질도 굉장히 좀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쌀농업에 만약에 소득이 제대로 보전이 안 되면 농민들이 다른 작목을 지으려고 찾다 보면은 결국은 연쇄적으로 다른 품목에 쏠림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쌀농업이라는 기둥이 흔들리면 우리 농업 전체가 요동친다는 점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회장님도 마지막으로. 저는 제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자식들을 농수산대학교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의외죠. 근데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먹거리가 핵심 산업이 될 거다. 왜냐하면 벌써 저희가 기후변화로 뭐 1, 2년 느꼈잖아요. 뭐 탄소 배출권 아시죠? 이거 임업 쪽에서는 상당히 수익 사업이에요. 나중에. 이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는 정확히 알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원 기자님도 지적을 했듯이 알리질 않아요. 이 농촌에 대해서 사실 뭐 텔레비 프로그램이 정규 방송에 거의 없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하나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는 건 공고라고 하죠. 홍보. 이제 그 부분을 좀 활성화시켜서 우리들이 체감을 할 정도까지 젊은 세대까지 좀 이렇게 확산을 좀 하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합니다. 네. KBS 일라디오 특별기획 우리 경제 나의 전략 일부 오늘 아침 일라디오 1차 산업의 지금 현황 그리고 경쟁력을 키울 방안 등에 대해서 정책과 현장의 목소리 담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농민정책연구소의 이수미 부소장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네, 고맙습니다. 네, 또 나는 도시농부 네트워크의 홍정기 회장님 고맙습니다. 앞으로 안 나오겠습니다. 어렵네요. 인기가 굉장히 올라가실 것이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저는 굉장히 느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농정신문의 편집국장이신 원재적 기자님 앞으로도 목요일 부탁드립니다.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 분 모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퀴즈 정답은 고구마였습니다. 상품 받으실 당첨자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특별기획 우리 경제 나의 전략 1부 오늘 아침 일라디오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일라디오 주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 다양한 주제로 이어가니까요. 관심 갖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